안녕하세요. 5월 8일 8.1월 해외 경제 뉴스 요약입니다. 새로운 선물 각축을 예고하면서 시중은행 부동산 대출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타겟과는 거리를 둘 많게 인상한 이후로 10년 만에 가장 빠른 인상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상급 대출 담보 보유 지분의 관리 부실과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은행 구조는 대규모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당겨 주주가 구조 조정 찬성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룸버그에서 재미국 정부의 채무 한도 분규가 미치는 경제에 대한 기사입니다. 웰즈파고 위 고문사라 하우스 씨는 채무 한도 분규가 지속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 미국 주식시장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미 매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된다 해도 그만큼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룸버그의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이에 대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제 둔화와 이에 대한 걱정, 체증한 기업 수익 전망 등으로 이번 금리 인상은 기존에 있던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버크셔 해서웨이, BRKB 의 매니저들이 경제 상황에 놀라움을 느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뉴스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번 해 경제의 둔화가 예상된다는 것을 경고하며 매니저들이 이에 대응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핏이 제안한 대로 많은 버크셔 소유 회사들은 과잉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판매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준의 달인 제임스 브라드가 밝힌 발언입니다. 브라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상승시켜야 한다며 상승폭의 본격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경제 지표와 데이터를 기다려볼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 2%를 달성하려면 동시에 대규모 하락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착륙을 계속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음은 구글 엔지니어가 워렌 버핏의 경쟁 우위 이론을 언급해 AI 분야에서 버핏 모헤트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기사입니다. 세르나우 엔지니어는 메타의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가 구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자리 보고서에 대한 발언입니다. 4월 신규 비농업 일자리는 25만 3천 개로 발표되었으며 실업률은 3.4%로 떨어졌습니다. 25에서 54세 근로자의 노동 참여도는 15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이는 양호한 신호라는 뜻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은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대한 미 연방준비은행 패드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최신 데이터는 더 많은 주택 구매자가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반면 판매 대기 중인 재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 가격이 예상 밖으로 상승한 것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패드의 대책 변경을 유도할 수 있다. 다음은 미국 실업률이 1969년 이래로 처음으로 3.4%로 매우 감소하며 지난달 경제에 추가된 신규 고용 25만 3천 개 이상을 보인 4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지난달 미국 경제는 공공노무원 업무 증가율이 예상 대비 25만 3천 개로 상승했으며 비농업 페이롤 고용 증가율은 시장 전망을 상회하며 4.4%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개월간 누적 신규 취업은 평균 29만 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식품 가격에 대한 뉴스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수에 따르면 4월 글로벌 식품 물가가 0.6% 상승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방지제 사용량 감소로 인한 제작량 감소 등이 원인입니다. 앞으로는 북반구 수확량이 좋아질 것이 예상되지만 러시아의 배출 차단 문제와 함께 크로마 불안정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미래의 전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